오늘 FMC가 끝나고 나스닥이 결국 예상했던 조정 범위까지 도달했습니다. 조정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는데 오늘 새벽부터 저는 반대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해놓은 기준까지 매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기준을 낱낱이 살펴보며 앞으로 매매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랑 결과를 함께 지켜봤는데 발표가 나오기 전 일시적인 수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만큼 동결이 나오고 수급이 살짝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동결로 보기는 어렵죠. 흐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동결이 되면서 그간 인상 우려로 인해 눌려있던 주가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반짝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해소가 된 거니까요. 하지만 그 수급이 오래 가지가 못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인상 확률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온 수급이 다시 빠졌고 4시부터 하락이 된 이후에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서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발표 전에 이미 엔비디아나 메타, 테슬라, 아마존 등 개별 종목에서 하향세가 있었고 달러와 골드, 오일은 큰 변화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전까지 한 달여 만의 고점인 100일선 부근에 올라와 있었는데 발표 직후 살짝 주춤했죠. 인상까지 갈 거라는 베팅이 동결로 빠지면서 잠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반응에 가깝습니다. 아직 9월 인상 시나리오가 살아있는 이상 달러의 하방은 제한적이며 이전에 언급드렸던 매물대 진입은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9월 인상 확률을 55% 이상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표를 거치며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정도가량 남았다고 보이는데 주가의 하방 압력, 달러의 추가 상승, 오일에 현재 80달러대 유지 그리고 이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지속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타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지지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던 매물대 상단에 도착을 해서 반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메타 실적을 보시면 전년 대비 성장했지만 결과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이었습니다. 하락폭이 생각보다 많이 컸다는 얘기인데 시장이 매출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출과 자본 지출을 확인을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호재 소멸 바로 주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기대했던 재료가 확인되고 나면 살 이유가 사라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단기 흐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큰 방향성이고 지금부터는 당장 며칠간 혹은 다음 트리거가 될 만한 타이밍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맥락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추가 하락이 당장은 조금 나오기 힘들다. 오히려 되돌림이 조금 나올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인상 우려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은 해소가 되었고 다음 회의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당장 압박할 재료가 조금 비어있는 구간이죠. 두 번째, 실적 발표까지 보면 메타에서 큰 하락이 있었지만 그 하락이 엄한 데서 멈춘 게 아니죠. 반등이 나올 만한 지지 구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갭이 살짝 줄어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을 잘 해주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빅테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그림이 지금 당장은 나오지가 않았죠. 지금은 단기 지지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까지의 하락의 되돌림이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음 트리거는 CPI 발표나 금리 발표 같은 트리거까지는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되돌림은 결국 되돌림이죠. 개별 종목이 결국 하단 지지까지 도달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메타 정도만 지지 구간에 도달했고 다른 종목들은 아직 하락이 남았다는 거죠. 그럼 그 되돌림의 성격은 뭘까요?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리 동결 이후에 가격이 크게 안 빠지고 오히려 수급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게 실제 반등이 아닌 물량을 넘기는 구간, 설거지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투자회사 포트폴리오든 여러 종목이든 해칭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빠지기만 한다면 손실이 클 겁니다. 그러니 9월이나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시점까지는 물량을 정리할 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관이나 큰 투자자들 이런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길 기회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계속 좋은 가격을 주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에 수급이 한 번에 확 들어오지 않고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따라 사기가 쉽죠. 반대로 급하게 오르면 따라 사기가 어렵겠죠. 지금처럼 하락 추세가 강할 때는 뒤에 나오는 캔들이 위아래로 많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금리 발표가 나오기 전에 라이브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하락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되돌림을 반복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격을 주는 것만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현재 봐야 되는 포인트죠. 이 구간에서 확인해야 할 건 지금 나오는 수급이 추세를 만들 만큼 강한 건지 혹은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물량만 넘기는 흐름일지 그 판단의 기준선은 저는 29,300으로 잡았습니다. 매도 공략을 28,800부터 진입할 생각이고 주요 지지 라인을 26,800 이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입가, 익절가 세팅을 해놓고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개별 종목별 지지 구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미 예상했던 지지 구간을 도달을 했는데 지금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지 구간까지 예상하고 있고 테슬라의 경우 현재가에서 10% 하락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개별 종목에 대한 하락 가능성을 토대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할지 계산을 해본다면 나스닥 지수로는 26,300까지 최대 하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로 좁혀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수급이 지속적으로 나와 28,800 혹은 29,300 근처까지 와준다면 9월 인상 시기까지 목표로 해서 해당 구간에서 매도 공략을 해 29,800이나 26,300까지 장기적인 포지션에 돌입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29,300을 넘어 안착을 한다면 손해를 살짝 감수하거나 본전에서 정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급이 나오는지 관찰하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를 하실 때 발표를 기다리시거나 어떤 수치를 확인해 보시지 않나요? 앞으로 나올 애플 실적 발표, CPI 지수 등등 다음 금리 발표까지 확인할 구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레이딩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 기준선에 있습니다. 저는 발표 때 나올 수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설정해둔 가격, 그러니까 저항 구간을 돌파하냐 안 하냐 이 방향이 먼저 정해지는 거죠. 수치가 나오고 해석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돌파 여부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발표에 대한 해석이 뒤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발표 수치는 결국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가격이 반영을 한다는 뜻이죠. 저는 다른 건 안 보고 29,300만 볼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그저 대응을 할 뿐이죠. 저항선을 정해두고 가격이 그 라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의 하락 그 폭도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흐름조차도 제 손바닥 안에 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시간 대응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텔레그램 딜링룸에서 소통하고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딜링룸에 오셔서 대응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